삶을 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스쳐 지나가듯 다가오는 장면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만큼 작은 파동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파동이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주는 늘 말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멈춰 서야 할 이유를 미묘한 방식으로 알려준다. 그 신호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나를 넘어 더 깊은 나를 향해 가라는 초대장이 숨어 있다. 아침이 정신없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마음은 이미 급해져 있었고 해야 할 일과 마주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앞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며 발걸음과 일정이 동시에 막혀버렸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순간을 불운이라고 부른다. 나쁜 날이라고, 우연한 사고라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가 조용히 일깨워주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돌아봐야 할 때 돌아보지 않으며 불가사의한 흐름을 억지로 앞당기려 하다가 길을 잃곤 한다. 그래서 우주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통해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위험이 무엇인지, 더 단단해져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눈앞의 막힘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도록 돕는 지도처럼 작동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혼란들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려고 할 때 더 자주 찾아온다. 계획이 어긋나고 일정이 무너지며 마치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조차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질문일지 모른다. 지금의 너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너는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우주는 때때로 장애물을 통해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한다. 예기치 않은 정체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주는 불편함 속에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라는 조용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흐름을 살피면 그 안에 숨겨진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고요히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신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혹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떤 선택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느낌을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놀랍게도 그 감각은 무의식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의 합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미묘한 연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직감은 우리에게 귓속말을 한다. 잠시 멈춰. 다시 생각해. 그 길이 너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드러운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는 종종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왜 그때 마음이 불편했는지, 왜 그 순간 발걸음이 망설였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 직감은 답을 먼저 알고 있는 내면의 나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다른 신호들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혼란으로 찾아온다. 평소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던 물건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중요한 순간에만 유난히 정신이 흐트러지는 날들이 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순간들조차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졌다는 반영일 수 있다.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외부의 질서도 흐트러진다. 사소한 물건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감정적 무질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우주는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정리해야 하는 것은 책상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많다.
생각이 어지럽고 감정이 뒤섞이면 집중력은 흔들리고 삶의 흐름도 흐트러진다. 그런 날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은밀한 신호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통찰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회복된다. 이따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상한 친숙함, 또한 중요한 신호다. 처음 가본 장소인데도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것처럼 느껴지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나 불편함이 밀려올 때, 이런 대자비 경험은 무의미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거나 돌아보지 않은 기억이 있을 때 더욱 자주 나타난다. 우주는 때때로 이런 순간을 통해 말한다. 과거가 너를 부르고 있다. 마주하고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신호는 불안이라는 형태로 온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빨라지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 때가 있다. 사람들은 이를 예민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우리의 원초적 감각이 깨어난 순간일 수 있다. 인간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종종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라는 우주의 조용한 알림일 수도 있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은 언제나 부정적 사건이나 불편함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중심을 찾고 더 깊고 넓은 나로 확장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신호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가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끄는 듯한 느낌, 혹은 주변의 모든 사물이 미세하게 어긋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는 듯한 분위기.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는 동안 우주는 그 속에 더 많은 의미를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은 늘 하던 일들이 유독 서툴게 느껴지고 손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발걸음조차 마음과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흐트러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피곤한 날 정도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그 서툼 속에 우리의 내면이 보인다. 마음이 분주하면 몸이 먼저 흔들리고 정신이 흐트러지면 손끝이 그 혼란을 따라간다. 우주는 그런 작은 실수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조용히 비춘다. 지금의 너는 중심을 잃고 있다. 잠시 멈추어라.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세상은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붙잡는다. 예기치 않은 사고 이유 없는 불안, 혹은 반복되는 실수들이 삶의 표면 위로 떠오르며 말한다. 너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 우리는 종종 위험을 눈으로 보려 하지만 대부분의 위험은 먼저 마음에서 감지된다. 그러니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변화를 먼저 감지한 내면의 경보일 수 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한 의식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리고 때때로 삶은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처음 보는 장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유 없는 경계심이나 친밀함이 스며드는 순간. 그 기묘한 친숙함은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통과하며 만드는 파동일지도 모른다. 우주는 그 파동을 통해 말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 과거의 너와 화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어긋남들은 모두 방향을 수정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가 필요하다. 용서는 잘못을 지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용서 뒤에는 반드시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 따라온다.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잘못했는지 정확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 성찰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다음 길을 걷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어떤 성찰도 지속적인 실천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져야 하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주는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며 묻는다. 너는 정말 변하고 싶은가? 아니면 잠시 흔들렸던 것뿐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때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지만 우주는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를 지탱한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으며 조금씩 더 깊은 나로, 더 단단한 나로 나아가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삶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반복되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혼란 자꾸만 어긋나는 일상. 그것들이 마치 나를 시험하는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신호의 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다. 우주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감정들이 있다.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 꺼내는 것조차 두려운 기억들 상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미워했던 순간들, 외면한 진실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면 우주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다. 작고 사소한 불안으로 시작해 큰 혼란으로 확장된다. 마치 억눌린 감정이 틈새를 찾아 올라오듯 삶의 구조가 우리에게 균열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향한 진동이다. 삶은 늘 부드럽게만 가르치지 않는다. 때로는 강하게 흔들어야 오래된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나가 드러난다.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는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우주는 반복을 통해 우리를 일깨운다. 같은 패턴 같은 실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끝내 외면한 감정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 삶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불안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였고, 혼란은 마음속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경고였으며, 반복된 실수는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라는 밀어냄이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방식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읽었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찾아와도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결단 이후의 행동이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기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도 흩어져 사라진다. 그래서 우주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정말로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변화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조금 더 진실되게 말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행동하고, 조금 더 용기 있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결국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우주의 신호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고 흔들리게도 하고 때로는 깊이 내려앉게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명료한 시선과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앞으로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삶의 신호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조금씩 걷히듯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으로만 보이던 것들이 뒤늦게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의미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깨닫는다. 우주는 늘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몸 깊은 곳에서 어딘가 낯선 울림이 느껴진다. 그 울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낡은 북소리 같은 것이다. 아직 닥치지 않은 사건의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내면은 먼저 감지한다. 우리는 이런 신호를 과도한 예민함으로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은 종종 곧 일어날 변화의 전조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밀어내기보다 그 불안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용기. 불안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일 수 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의 작은 흔들림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된다. 신호는 때때로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에너지 흐름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그 감각은 우리가 오래도록 찾던 무언가와 연결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다. 관계에서 느끼는 미세한 감정들은 우연히 스쳐가는 공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통해 서로의 영혼이 가진 결의와 상처 방향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리고 삶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강화한다.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신호는 점점 더 또렷해진다.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었던 흐름이 어느 순간 큰 충격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주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메시지를 반복한다. 결국은 마주하고, 결국은 깨닫고, 결국은 변하도록. 그러나 모든 신호가 경고는 아니다. 어떤 신호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내면이 이미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무너졌을 장면을 담담히 통과한다면 그 자체가 변화의 증명이다. 우주는 이런 순간에 조용히 축복을 건넨다. 너는 이제 더 단단해졌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삶의 모든 신호는 결국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끈다. 바로 더 진실한 나를 향하여. 신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중심을 되찾은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외부가 요동쳐도 내면이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않았을 뿐이었다. 우주의 신호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그 신호들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삶이 우리를 흔드는 듯 보일 때조차 그 흔들림의 출발점은 언제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 안의 진실을 비추기 위해 바깥 세상에 파동을 일으키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이유도 없이 모든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았던 일에도 쉽게 지치는 날. 이런 날들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순간이다. 감정은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우주는 그 감정의 표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진짜 이유를 마주해야 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감정의 핵심을 마주하는 일은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해답이 있다. 마음의 혼란은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를 이해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우주의 신호는 결국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피했던 진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을 책망하며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다시 쓰지 못한다. 오히려 후회에 매달리면 그 순간부터 삶의 발걸음이 멈춰버린다. 우주는 후회를 원하지 않는다. 우주는 성장을 원한다. 성장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포함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에서 온다. 이러한 성장은 흔히 조용하게 시작된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격하게 반응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지만 내면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이 숨을 들이쉴 수 있는 순간, 혹은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천천히 스며든다. 그리고 이해하게 된다. 우주가 보낸 신호는 사실 그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신호는 결국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나의 혼란, 나의 불안, 나의 반복되는 실수, 나의 미묘한 예감. 이 모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다. 우주가 바깥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향해 보낸 요청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모든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우리의 현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만들어내는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깨닫는다. 신호는 끝없이 반복되는 경고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정직한 대화라는 것을. 내면의 신호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점차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패턴은 마치 오래된 별자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처음엔 무작위로 흩어져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점과 점이 연결되며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삶도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만 그 흐름은 비로소 의미를 드러낸다.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장면이 겹쳐지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직감적으로 안다. 이 장면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순간은 우연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질문들이다. 우리가 회피해온 감정들이 지금이야말로 다루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 신호란 단순한 경고나 예감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을. 내면이 그만큼 단단해졌기에 이제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다. 우주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않는다. 신호가 강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신호를 두려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 같았으면 위협처럼 느껴졌던 변화가 이제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흐름임을 이해하게 된다. 불안은 방향을 잃은 마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잡으라는 초대일 수 있고, 혼란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삶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알아간다. 일상의 작은 반복 속에 숨어있는 일관된 리듬을. 실수와 혼란 예감과 감정의 파동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 캠처럼 흘러가는 날들. 이 모든 것이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그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나의 내면 상태다. 내면이 맑아지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작은 일조차 큰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현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현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읽는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혼란은 경고에서 안내로 바뀌고, 불안은 힘의 원천으로 변하며, 예감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된다. 삶의 모든 흐름은 결국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그리고 조용한 깨달음이 가슴속에서 자라난다. 우주는 늘 내게 말해왔고, 나는 이제야 그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삶은 더 이상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추어야 할 흐름이라는 것을. 나를 흔들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를 깨우기 위한 부드러운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는다. 우주의 신호를 이해하는 감각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보다 안쪽으로 향하게 된다. 예전에는 외부 세계가 나를 흔들고 상처를 준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모든 흐름이 내면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삶을 지탱하는 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일상의 모든 경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상황이 이제는 성장을 위한 힌트처럼 보인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걸릴 때 우리는 이제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는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야말로 진실이 숨어 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신호가 주는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오래전의 상처, 억눌린 분노, 말하지 못했던 슬픔들, 이 감정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 밀어내며 살았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공간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다.
때때로 감정의 파도가 예상치 못한 깊이로 밀려오고 견고하게 쌓아두었던 방어가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온다. 하지만 내면의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우리는 오래된 구조물이 무너져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듯 마음도 오랜 상처를 허물어야 다시 세워진다. 우주의 신호는 그 무너짐조차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알려주는 은밀한 안내자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너지던 순간 이후에는 전보다 더 크고 깊은 평온이 찾아온다. 그 평온은 외부 환경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실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생기는 평온이다. 이 평온은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남는 고요처럼 단단하게 가라앉아 오래 머무는 고요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삶이 보내는 신호는 위협이 아니라 초대였다는 것을. 나를 혼란 속으로 끌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지냈던 진짜 내게 돌아가라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신호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면이 어떤 순간에 긴장하고 어떤 순간에 열리고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알아차리는 일. 이 모든 과정은 외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의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삶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능동성이다.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신호를 해석하며 전보다 더 선명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것.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터지는 불행도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파동이 현실로 드러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깨닫는다. 우주가 나를 버린 적도 혼자 두었던 적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스스로의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이었다. 신호를 읽는 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움츠러들고 혼란이 찾아오면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이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소란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그 소란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더 이상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문제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다. 마치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듯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의미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항상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경고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신호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발걸음이 되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만남 갑작스러운 기회 마음 한쪽에서 이유 없이 피어오르는 설렘. 이런 것들도 모두 신호다. 우주의 신호는 때로는 경고의 모습으로, 때로는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가 전부다. 삶이 우리를 밀어낼 때도 있고 끌어당길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방향이 아니라 그 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다. 흔들리는 감정 두려움, 기대 설렘. 이 모든 감정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해 알려주는 신호다. 감정은 나를 방해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그러나 감정을 직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감정은 항상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외면해온 상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이성으로 덮어두려 한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눌린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난다. 불안으로 분노로, 관계의 오해로, 혹은 이유 없는 슬픔으로.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나타난다. 마음이 무겁다면 풀어주어야 할 짐이 있다는 뜻이다. 갑자기 이유 없는 설렘이 찾아온다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예고일 수 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만 삐걱거린다면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과거와의 화해를 시작하게 된다. 오래전 상처가 떠오를 때 예전에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다.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 상처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우리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상처는 단순히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때의 내게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미래를 위한 공간이 열린다. 신호는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삶은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고 필요한 것들을 남기려는 듯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 나간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주는 늘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음을,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나와 우주가 함께 만드는 길이 된다. 삶의 신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언제나 외부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관계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가장 정교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별다른 일이 없어도 불편함이 스며든다. 그 감정들은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가끔은 누군가가 우리 삶에서 갑자기 멀어지고 때로는 아무 계획도 없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왜 지금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사람의 등장과 퇴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과 경험을 전달해주는 통로였다는 것을. 특히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은 강력한 신호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갈등이 생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 패턴을 통해 말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패턴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뿌리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함 오래된 상처, 누군가에게서 받고 싶었지만 끝내 받지 못했던 위로. 관계는 이러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내어 치유의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와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 나를 보호하는 법, 나를 표현하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꺼내기 위한 압력이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처럼 압력은 우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 우주는 부드럽게만 성장시키지 않는다. 때때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아픈 진실을 보여준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수록 그 안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점차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불안은 방향을 잃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시작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모든 일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흐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온다.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신호는 더 이상 복잡한 암호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 신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선명하게 본다. 마음이 불편하면 멈추어야 하고 설레면 나아가야 하며 관계가 반복되면 그 패턴 속에 답이 있고 불안이 밀려오면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읽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깨닫는다. 진짜 신호란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나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주의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변화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일단 시작되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의심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외부의 파동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 우리는 왜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고 기준이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마음속에서 그 의미를 천천히 걸러낸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대가 피어오르면 그 기대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살핀다. 이러한 내면의 관찰은 우리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 우주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빨리 나아가려 할 때 속도를 늦추는 신호를 보내고 너무 움츠러들 때는 부드러운 밀어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움직임을 조금씩 알아차린다. 어디까지가 멈춰야 할 때이고 어디부터가 용기를 내야 할 때인지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오직 삶을 깊이 바라보려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다. 어느 날은 삶이 마치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관계는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이고 감정은 여러 방향으로 흔들린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 혼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차분히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삶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또 다른 신호다. 너는 이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불안으로 가득 찼을 상황인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다. 마치 마음의 바다 아래 깊은 곳에 어떤 단단한 바위가 생긴 것처럼 겉은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중심은 외부의 인정이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중심이 생기면 삶의 사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건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내면이 안정될수록
외부의 혼란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고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삶은 단순해지고 하루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깨닫는 진실은 단 하나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진짜 나의 목소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확신하게 된다. 삶이 보내는 모든 신호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여정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내면에 중심이 생기고 삶의 신호를 읽는 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를 품은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문양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삶은 그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히 마음의 작은 떨림은 가장 중요한 신호다. 누군가의 말에 미묘하게 상처받는 순간,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순간, 아니면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 이 감정들은 단순한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정교한 안내이다. 우리는 그 안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삶의 외곽을 맴돌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안내가 매우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관계를 이어야 할지, 어떤 길을 포기해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언제 나아가야 할지. 예전 같으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며 판단했을 문제들이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들려준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결정을 내리는 힘이 바깥에서 안으로 혼란해서 명료함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타인의 기대 사회에 규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결을 바꾼다. 이제는 외부의 소리보다 내면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신뢰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어떻게 보든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나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자기 신뢰가 자리 잡으면 삶의 속도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조급함이 우리를 몰아세워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기다림은 포기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흐름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우주는 타이밍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며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멈추어야 하고, 어떤 날은 뛰어야 하며,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흐름을 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는다. 또한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계에 대한 시선도 달라진다. 예전처럼 애쓰며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담담히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상대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결심은 거칠거나 차가운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자애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관계는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명확함 속에서 더 깊은 신뢰가 자란다. 삶은 이렇게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로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흐름 위에 조용히 올라탔다. 이제야 비로소 보인다. 모든 신호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더 진실한 나, 그리고 더 평온한 삶을 향해. 삶의 신호를 읽는 감각이 정교해지면 우리는 한 가지 묵직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진실은 다름 아닌 모든 변화는 반드시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이 나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언제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작은 떨림이다. 그 떨림이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 예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깥으로 손을 뻗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랐고 환경이 변화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아무리 주변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감정 같은 상황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이 질문들은 외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용기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다. 감정은 삶이 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호라는 것. 이성은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은 불편함을 느끼면 멈춰라고 말하고 설렘을 느끼면 가까이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직설적인 언어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그 언어의 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묵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른다. 그 기억들은 잊으려고 해서 잊힌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던 조각들이다. 하지만 신호를 읽는 감각이 깊어지면 이 조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을 맞는다.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순간이 성장의 결정적인 지점이다. 과거를 외면할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과거를 이해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우주는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왔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 신호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이 정리할 시간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붙잡고 있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누군가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미워할 것인가. 스스로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품어줄 것인가. 이 선택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변화는 잃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떠나보내고 정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삶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더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새로운 나로 향하는 문이 천천히 열린다. 변화가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삶이 보내온 모든 신호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그 흐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오랫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지도가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 내면에서 무엇인가 또렷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삶은 우리에게 서서히 아주 완만한 속도로 확신을 심어준다. 조급함도 강요도 없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그저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진 것이다. 이 감각은 신기하다. 앞날이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감각이 명확해진다. 마음은 말한다.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또는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언제는 잡아야 하고, 언제는 놓아야 하며, 언제는 기다려야 하고, 언제는 나아가야 하는지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삶은 이처럼 정교한 리듬으로 움직인다. 그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감각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했던 대상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었다는 것. 불안의 근원도 상처의 시작도 반복되는 패턴도 모두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제압할 수 없게 된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과 더 이상 적대적으로 대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복잡함 위를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힘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삶의 신호를 읽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면의 중심을 찾기 위해 스스로 걸어온 길에서 만들어진 힘이다. 그 힘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소란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했던 진짜 의미와 마주한다. 그 의미는 근한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바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기대하는 나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도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가짜의 모습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이 깨달음은 조용하게 찾아오지만 삶 전체를 다시 쓰는 힘을 갖는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꿰맞추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어떤 방향에서 신호가 오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삶의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삶이 보내온 모든 신호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삶의 신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고독했고 때때로 버려진 것 같았으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삶의 모든 장면에서 신호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 신호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부드러운 떨림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간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거대한 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힘겨운 시절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삶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되던 지연 하필, 그때 찾아왔던 우연한 만남, 기묘한 불안감, 갑작스러운 친숙함, 흘려보냈던 실수와 혼란조차도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방향은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는 쪽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는 용기다. 신호들은 그 용기를 일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때때로 그것은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매서운 바람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깨우기 위한 같은 움직임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배우게 된다. 사건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으며 흐름을 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법. 이것은 삶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이자 삶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이제는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도망치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라보고 왜 지금 나타났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이유를 듣는다.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이해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중심이 단단해져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 용기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이 보내온 신호들을 믿고 그 신호를 따르는 자신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묻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질문 대신 이 신호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다른 상태에 도달한다.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느끼게 된다. 삶은 결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오래도록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 흐름 위에 조용히 몸을 맡길 수 있다. 그 순간 비로소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부드럽고 깊고 친절한 하나의 흐름으로. 삶의 신호를 읽는 감각이 충분히 깊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이제 더 이상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무언가를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다.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흐름 속에서 필요한 만큼 움직이고 멈출 때는 망설임 없이 멈추며 나아갈 때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때때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찾아오며 감정은 이전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삶이 던지는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 과거는 여전히 우리 일부이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저 배움의 기록처럼 존재하며 현재의 선택을 돕는 조용한 참고서가 될 뿐이다. 상처였던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조각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미래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예정되지 않은 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신호를 읽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멈출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더 이상 폐쇄된 통로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무엇보다 깊은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실수했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지쳤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는 쉬어주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며 감정이 무거운 날에는 그 무게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부드러움이야말로 우리 내면이 오랜 시간 갈망해왔던 진짜 힘이다. 삶이 보낸 신호들을 따라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외부에서 찾던 위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조용한 위로. 그 위로는 괜찮다라는 단어로 시작해 이제는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이 확신은 거창하지 않지만 이전에 없던 강인함을 우리 안에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실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왔다. 신호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신호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신호를 해석하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새로워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부드럽고 넓고 조용하게 느껴진다. 삶은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불안 때문에 멈추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숨지 않으며 사소한 흔들림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모든 신호는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안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온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단단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아갈 이유로는